안녕하세요. 영웅 전차남입니다. 현재 날짜 2022년 4월 17일 오후 6시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차남 깐부님들을 위해서요. 지난주 4월 11일에 4월 13일에 이어서 보유 종목 리뷰 2탄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녹화하게 됐습니다. 영상 내용 좋으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등의 유튜브 3박자 꼭 부탁드리고요. 보유 종목 리뷰는 어떤 거냐? 여러분들 뭐 지난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그동안 좀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아직 매도가 되지 않은, 즉 한마디로 전차남이 매수 사인은 드렸는데 매도 사인 아직 안 드린 종목들에 대한 좀 리뷰 영상이었고요. 이거는 4월 13일부터 1탄으로 찍었었고 오늘 제가 찍는 거는 2탄입니다. 요 2탄 영상에서는 4월 13일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보유 종목 리뷰 1탄이라고 해가지고 찍었던 영상에서 나왔던 종목들이 지난 일주일 4일 즉 5거래일 동안에 어떤 주가의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지, 즉 주가 움직임이 어땠는지 이런 부분부터 좀 말씀드리면서 또 남은 보유 종목에 대한 리뷰 좀 추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영상 내용은 10분에서 15분 내외로 끊을 거니까요. 우리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꼭 보유하신 우리 전차남 깐부님들 같은 경우는 꼭 집중해서 한 15분 정도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 정도였습니다. 4월 13일 정도에 이렇게 영웅 전차남에 죄송합니다. 4월 13일이 아니네요. 4월 10일 정도에 전차남 보유 종목 브리핑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한솔 로지스틱스, 동신건설, MPC 우선주, 나노 CMS 이렇게 4가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말씀을 4가지 종목을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종목들에 대한 주가 움직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차남 포트폴리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포트폴리오인데 우리 보유 종목으로는 나노 CMS와 MPC 우선주, 롱투코리아, 동신건설 등이 있죠. 원래는 여기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좀 보유 종목 리뷰 영상 1탄에서 소개해드렸었던 한솔 로지스틱스도 있어야 되는데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요. 우리가 7, 8% 수익권에서 수익 매도했기 때문에 여기선 따로 또 추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래 매도 리스트에 있겠죠. 근데 본 영상은 어디까지나 보유 종목 리뷰에 대한 컨셉, 즉 설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찍는 영상이다 보니까요. 바로 밑에 매도 리스트, 즉 수익 매도 리스트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따로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본 영상의 컨셉이 주객이 전도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어디까지는 보유 종목 리뷰 해드리기 위해 영상 찍는 거니까요. 따로 수익 매도한 거는 여러분들께 좀 표시해드리고 또 보여드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란톡에서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포트폴리오 보시면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나노 CMS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노 CMS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좀 리뷰 영상에서 조금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나노 CMS 일단 일주일간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게 조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좀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4월 11일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영상 찍고 나서 월요일부터 바로 지난주 금요일 4월 15일까지는 플러스 된 거랑 종가가 플러스 된 거랑 마이너스 된 거 모두 합산해서 봤을 때 마이너스 7% 정도 일주일 사이 좀 하락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 지난 일주일 사이에 좀 추가 상승이 될 만한 좀 소식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던 것처럼 국방부에서 좀 시범 사용 제도 품목에 이 나노 CMS의 3열 램핑 플라즈마 카드 222가 선정이 됐고요. 이런 소식 등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표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 회사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에 좀 3열 램프를 설치한 소식을 이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한번 올렸었는데요. 이 역시도 이렇게 조금 홈페이지 설치 사례 품목에 들어가 보면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교육장에 나노 CMS 램프가 3열 램프가 이렇게 설치된 사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나노 CMS 조금 3열 램프 설치 사례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공유를 해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수원의 어떤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천안에 있었던 어떤 여자 중학교의 급식실과 그리고 현대 3호 주얼리호 3호 중공업이죠. 그쪽에 3열 램프도 좀
좀 시범 사례로 설치가 돼가지고 현재 3월 램프에 대한 수요는 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나노 CMS 네, 지금 이 향후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최근자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코로나19가 완치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일단은 분변 사람의 체내에서 반년 넘게 6개월 이상이나 네, 조금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치가 되던다 하더라도 후유증 같은 경우가 계속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전염병 관리 소장인 파우치 같은 경우가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보고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독감 계절 감기처럼 좀 계절 감기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최근자 소식에서는 이 파우치 전염병 관리 소장께서 미국서 코로나19 상대로 집단 면역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감기와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을 좀 번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은 코로나19가 좀 극복하고 또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좀 계절 감기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시기상조의 부분이 있다.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는 좀 전 세계적으로 조금 권위 있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은 해결, 완전 극복은 어렵다. 이런 의견을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보통 2019년에 처음 발견이 됐습니다. 2019년 11월 달에 발견이 돼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된 거고요.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네, 뭐 알파 변이, 뭐 베타 변이, 뭐 델타 변이, 그리고 오미크론, 그 다음에 지금 C변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에서 좀 진화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C변이 같은 경우도 위중증 속도 같은 경우는 좀 증가하지 않고 좀 계절 감기처럼 남아있다고 하지만은 앞으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네, 조금 어떤 식으로 조금 다양하게 변이해서 또 우리의 일상을 위협할지 모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걸렸다 하더라도요. 다시 한번 네,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조금 착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네, 코로나19 걸렸다가 나으면은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다시 한번 코로나19 안 걸릴 거다 또는 걸릴 확률이 낮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걸렸다가 완치가 됐다 하더라도요. 네, 항상 마스크라든지 좀 소독이라든지 방역 같은 경우는 항상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걸렸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걸릴 확률이 가장 크기 때문에요. 네, 꼭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개인 생활 방역 조금 스스로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한번 걸렸다가 완치됐다 하더라도 다시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워낙에 큰 네, 조금 계절 독감 감기와 좀 다른 양상의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3월 램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더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네, 또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은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뭐 거리두기 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나노 CMS를 비롯해서 굉장히 크게 낙폭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진단키트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시젠 같은 경우도 연일 낙폭을 좀 보여주면서 지난 금요일에는 7%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휴마시스 네, 우리가 1월달에 15,000원 정도에 들어가서 17,000원, 18,000원에 수익 내고 나온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네, 역시나 지금 계속 낙폭을 보이면서 지난 금요일 6%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었고 메가 ECS 인공호흡기 관련주도 계속 연일 낙폭을 보여줬었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완전 정반대의 섹터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섹터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ECS 같은 경우도 연일 낙폭을 크게 보였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역시나 네, 제약바이오 회사인데도 네, 제약바이오 시총 네, 1, 2위 예, 뭐 다루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크게 좀 낙폭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네, 왜 나노 CMS만 떨어질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제가 나노 CMS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뭐 TJ 미디어라든지 제주 맥주라든지 그리고 화장품 뭐 코스메카 코리아 뭐 토니모리 같은 경우가 올라갈 때 당연히 네, 수급적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정반대에 있는 네, 섹터에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모두 하락 나온 거니까는 좀 걱정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코로나19 관련주 같은 경우가 좀 주가가 하락 나오는 이유가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 즉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좀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도 있지만은요. 금리 인상도 가장 큽니다. 이 금리 인상 같은 경우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조금 시장의 변동성 폭을 키웠잖아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즉 동유럽 사태만큼 동유럽 사태뿐만 아니라 이런 금리 인상 이슈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는데,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고 했을 때는 미국의 나스닥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대부분 시장이 좀 고평가 섹터라고 분류받는 제약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가 약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격악제로 인해서 좀 주가가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모습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나노 CMS에 대한 최종 정리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인원 제한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측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럴 거면 굳이 거리두기를 왜 강화하고 그랬을까, 왜 강화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지만은 이 거리두기 완전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지난 금요일에 거리두기가 완전히 18일부터 폐지가 된다고 해가지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주가가 상한가 간 것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차익 매물로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경우의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 지금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또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 18일 즉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 폐지 요 이슈로 인해서 이 나노 CMS라든지 코로나19 섹터 같은 경우가 주가가 먼저 선반영되었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 따른 거리두기 부활 가능성도 언론에서 좀 다시 한번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방역 변화에 따른 좀 수요 증가, 즉 사면램프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 회사에 좀 투심이 좀 개선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양념이라고 할 수 있는, 즉 조미료라고 할 수 있는 이 회사의 1분기 실적 발표 소식도 앞으로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이 회사의 앞으로 남은 재료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이슈가 나올 때는 고평가 섹터, 즉 헬스케어와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가 약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 선반영된 부분과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에 따른 투심 개선 소식과 이런 조금 낙폭을 좀 대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라는 대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낙폭을 크게 보인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좀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에 따른 기술적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보기 때문에 나노 CMS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볼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 제가 4월 10일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제가 이렇게 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가 무슨 사업을 진행하는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회사를 왜 지켜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한솔 로지스틱스 최종 정리를 제가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에서 4,230원에 추천을 드렸었고, 상승 모멘텀으로는 이렇게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 결과를 보면은 한솔 로지스틱스는 지난 5거래일 4월 11일부터 4월 15일 사이에 제가 이렇게 빨간색 블럭 친 거 보이시죠? 15, 14, 13, 12, 11 11일부터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좀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은 4,400원 이상에 모두 좀 청산하자, 매도하자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이렇게 좀 찐 수익을 내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4월 11일 월요일부터 우리가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이 이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동신건설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동신건설도 말할 필요가 없죠. 4월 10일에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월 10일이든 4월 13일 수요일이든 4월 14일 목요일이든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우리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께 동신건설은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기존에 처음부터 매수하신 분들은 오히려 추가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방송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마다 25,000원이든 26,000원이든 24,000원이든 23,000원이든 여러분들께 계속 100만원씩만 진입해보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동신건설은 지난 금요일 4월 15일에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9,000원까지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역시나 제가 노란톡에서 추천을 했으니까는요, 이렇게 상한가 마감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일이라도 추가 상승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좀 매도 사인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상한가 동신건설은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큰 폭으로 상승 나오면서 손실분을 모두 메꿔가면서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저한테 질문 줄 수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왜 매도 사인 안 줬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한 번 상승 나오게 되면은 보통은 좀 상승 1파라고 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승 1파라고 상승 1파이고 그 다음 그 이후에 상승 2파, 상승 3파로 정치 테마주는 한 번 상승 크게 눌림 나왔다가 한 번 상승 나올 때는 최소 두 번에서 세 번 이상 상승 나오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홀딩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이 동신건설을 처음에 제가 추천드린 가격이 29,400원 정도입니다. 29,400원에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추가 매수하지 말자고 해서 29,400원에 조금 평균 단가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상한가 가도 손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께도 역시나 수익 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익 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홀딩하자고 말씀드린 것도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18일 월요일에 갭상승 나올 때는 조금 매도 사인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롱투코리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롱투코리아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좀 관심 종목으로 좀 지켜보자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7,900원 정도의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추천드린 종목이네요. 이 롱투코리아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열혈강호와 그리고 검가마법 동사의 주요 서비스 게임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상승 모멘텀을 보면은 바로 열혈강호 글로벌입니다. 이 열혈강호 글로벌이 보통 게임만 출시했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P2E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P2E, 즉 한마디로 NFT로 결제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를 추가했기 때문에 제2의 위메이드만큼이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좀 큰 폭으로 이런 기대감으로 한 달 사이에 80%, 90%까지 상승 나왔다가 주가가 좀 하한가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P2E 서비스로 인해서 제2의 위메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진짜 실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이슈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P2E 서비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약 8개월에서 9개월 만에 게임 판호를 발급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중국 아이들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회적 조금 굉장히 빡빡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느 한 도시에서 한 명만 나왔다고 하더라도 도시 자체를 봉쇄하고요. 그리고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 방문했던 수만 명 같은 경우를 다 PCR 검사를 모두 다 했습니다. 줄 세우고요. 지금도 상하이나 시안이나 강저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서 모두 다 봉쇄를 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역시 공산당이 공산당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조금 빡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좀 중국의 청소년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게임 금지, 즉 한마디로 조금 게임 판호 같은 게임을 출시하는 것도 금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요. 이런 상황이 좀 9개월 정도가 지속이 됐었는데 9개월 만에 게임 판호가 발급이 되면서 조금 한국 게임 관련주들이 게임 관련 업계들 같은 경우로 조금 봄바람이 불어오지 않나 이런 좀 이슈가 오면서 주가가 좀 게임 섹터들 같은 경우가 크게 그동안 눌림 나왔다가 이제 슬슬 기지개 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좀 강력한 재료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게임 섹터 한번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섹터 중에서 소비, 관광 그리고 조금 맥주 뭐 이런 식음료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리오프닝 섹터 중에 하나인 게임 같은 경우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섹터로 분류되는 게임 섹터 중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눌림 나왔던 게 게임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게임 섹터 눈여겨보시는 게 좋고요. 또 룽투코리아에서 테라클래식이라고 해서 21일에 중국에 출시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이 회사가 자회사 중국 판호 획득 소식에 한번 강세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즉 중국 판호 획득 소식에 강세를 보인 적이 있다라는 뉴스도 한 번 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중국 판호 수혜주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룽투코리아 그리고 현재 보유 종목인 룽투코리아 나노 CMS 이렇게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동신건설 같은 경우도 현재 보유 종목이지만은 내일 갭상승 나올 때 매도 사인 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왜 MPC 우선주는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MPC 우선주 같은 경우도 역시나 좀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볼 종목이고요. MPC 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1탄과 2탄 이렇게 좀 찍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꼭 보시고요. MPC 우선주도 폐배터리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주가가 5,000원에서 저는
5,000원에서 5,500원 정도 사이로만 추가 상승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 좀 청산 사인 드려서 네, 좀 수익권에서 조금 매도 네, 사인 내드릴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좀 시장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가 않아서 네, 뭐 전차남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관심 종목도 크게 낙폭을 보였다가 네, 역시나 네, 조금 끼가 있고 좀 테마가 있는 종목만 추천드리다 보니까는 다시 한번 좀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리뷰, 즉 한마디로 분석 공략 사유들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주가가 그 공략 사유대로 네, 하락한 부분을 조금 네, 메꿔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를 믿고 네, 좀 함께 해주신 우리 전차남 깐부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역시나 주가 상승 나올 때 네, 여러분들께 조금 매도 사인 잘 드려서 큰 수익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한일사료는 빠졌지만은 네,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주가 대비해서 50% 60% 가까이 상승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상한가 마감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내일 분명히 갭 상승 나올 건데 추가 상승까지 한다고 하면 60, 70% 상승한 겁니다. 여러분들 계좌에는 실제 찐수익으로 20% 가까운 수익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요. 물론 7, 80%까지 상승 나올 줄 알았다면 그때까지 홀딩 하겠지만 홀딩 시켰겠지만은 실제로 네, 점쟁이들도 본인들이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 역시도 주가가 7, 80% 올라갈 걸 안다고 하면은 제가 세력이고 제가 금융조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겠죠. 근데 저 역시 몰랐기 때문에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욕심 부리지 않고 적당히 먹을 때 네, 항상 10%에서 20% 먹고 매도를 하고 네, 그러면 다른 종목을 공략하는 게 네, 좋다. 저는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정도 가격대에서 우리가 청산 알림 드린 거고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 한일사료 같은 종목을 3,000원 네, 이하에서 네, 조금 추천 받았다. 네, 이런 부분에 좀 만족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네, 이걸 본전 매도하지 않고 10%에서 20% 이상 수익권에서 매도했다라는 거에서 다시 한번 좀 만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웅 전차남이었고요. 이 보유 종목 리뷰 네, 2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 좋으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전코노미 채널에 네, 오늘의 특징주 영상을 비롯해 가지고요. 그리고 그 외 아픈 손가락 영상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좀 유익한 영상들, 유익한 주제의 영상들 굉장히 많습니다. 본 영상만 보지 마시고 다른 영상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공지를 안 드렸는데 전차남 기법 네, 설명 영상이랑요. 그리고 거래정지 종목 분석 영상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우리 정회원 분들께만 조금 제공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뭐 좀 거래 정지 종목 분석 영상인 네, 뭐 일신 바이오라든지 또는 전차남의 뭐 기법 영상 중에 하나인 유상증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좀 기법 영상이라든지 그 외 조금 유료 컨텐츠 같은 경우도 이제는 공유 못 해드리는 부분은 조금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할 거고요. 영상 내용 좋으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웅 전차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